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격투기나 무술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그레이시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에다 미치오에게 직접 유도를 전수받은 1902년생 카를로스 그레이시가 훗날 주짓수의 창시자가 되고 그를 필두로 주짓수를 연마한 그레이시 가문은 브라질 무규칙 격투기를 평정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그레이시의 동생인 엘리오 그레이시는 형과 함께 초창기 주짓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엘리오 그레이시는 무규칙 격투기에 직접 뛰며 이름을 날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의 활약을 시작으로 주짓수의 존재가 무술계에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오 그레이시의 세 번째 아들인 1958년생 힉슨 그레이시가 그레이시 가문의 대표 파이터로 활약합니다. 엘리오 그레이시와 힉슨 그레이시가 활약한 시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차도르 방송, 피로 얼룩진 도장 깨기, 70년째 주짓수와 대립하고 있는 브라질 무술 루타 리브레 편과 너무 살벌하다 실전 싸움과 가장 근접한 무규칙 격투기 발리투도 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규칙 격투기에서 이름을 날린 엘리오 그레이시는 지난 2009년에 만 95세 사망했으며 혈기왕성하던 시절 길거리 싸움을 서슴지 않던 괴력의 사나이 힉스는 어느덧 6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인 크론 그레이시는 21세기의 그레이시 가문을 대표하는 차세대 격투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8년생인 크론 선수는 현재 UFC와 계약되어 있는 엄연한 종합격투기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파이터이기 전에 세계적인 주짓수 고수입니다. IBJJF, 월드 주짓수 챔피언십, 팬 어메리칸 주짓수 챔피언십, 나가 챔피언십, ADCC 서브미션 레슬링 챔피언십 등 입이 아플 지경이네요. 웬만한 세계적인 주짓수 대회에는 모두 출전하고 우승한 경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론 선수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지만 삶 대부분은 미국 LA에서 보냅니다. 주짓수 가문에서 태어난 만큼 크론 선수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주짓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힉슨의 4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크론에겐 누나 둘과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크론의 형인 혹슨이 아버지를 이어 그레이시 가문을 대표하는 무술인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혹슨은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무술계는 자연스럽게 형 혹슨에게 걸고 있던 기대를 그대로 크론에게 걸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세계적인 주짓수 대회를 쓸어버립니다. 격투 팬들은 크론이 뛰어난 주짓수 고수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가 뛰어난 파이터인지 알고 싶다며 종합격투기에서 뛰길 바랬습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긴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늘 회피한 크론이 지난 2014년 만 26이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종합격투기 데뷔 의사를 밝힙니다. 크론 선수의 종합격투기 데뷔 전 상대는 바로 털형 김영수 선수입니다. 레슬링 베이스 파이터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그분 맞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일본에서 열린 리얼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두 선수가 붙게 되었습니다. 크론 그레이시는 엘리트 주짓수 파이터답게 경기가 시작한 지 1분 만에 안바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저희 차도르 채널이 추후 리얼로부터 풀 영상을 받을 예정이라 받는 대로 저희 채널에서 정식으로 경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룬 크론 선수는 프라이드의 아들이라고 평가받는 라이즌과 계약합니다. 2015년 12월 데뷔전을 치른 지 딱 1년 만에 크론 선수는 커리어 사상 두 번째 종합격투기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날 야마모토 아센 선수와 붙은 크론은 경기가 시작하고 1분 만에 클린치 상황이 발생하죠. 이때 크론 선수는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기 위해 일부러 바닥에 깔리는 기술 가드풀을 시전합니다. 종합격투기에서 바닥에 깔리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웬만한 그래플링 고수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고 평가받는 기술이죠. 경기가 그라운드로 가자마자 그는 바로 안바를 시도합니다. 안바가 꽤 깊어 보였지만 야마모토 선수는 팔이 꺾인 방향으로 돌아주어 관절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안바가 풀리는 것을 느낀 크론은 팔을 포기한 대신 상위 포지션을 잡기로 하고 사이드 컨트롤 자세를 취합니다. 치열한 심리전 도중 야마모토는 브릿지를 해주며 폭발력을 이용해 포지션을 뒤집어버립니다.
팔을 컨트롤해주며 바로 트라이앵글 초크를 노린 크론이었죠. 야마모토 선수도 대단한 게 그래플링 능력이 상당하여 크론의 서브미션 시도를 또 한 번 저지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경기는 스탠딩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클린치 상황에서 크론은 야마모토의 발을 걸어주며 넘어뜨립니다. 다시 사이드 컨트롤로 간 것이죠. 그렇게 두 선수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지만 결과적으로 크론 선수가 트라이앵글 초크로 경기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크론 선수는 톡포로 히데오 선수를 1라운드 9분 45초 만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꺾고 카와지리 타치야 선수와 붙어 2라운드 2분 4초 만에 마찬가지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크론 그레이시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종합격투기 전적 4승 0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론은 한동안 종합격투기에서 모습을 감추는데요. 2년의 공백 뒤 2018년 11월 크론 그레이시 선수가 UFC와 계약했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계약 소식이 뜬 지 3달 만에 크론은 UFC 데뷔전을 치릅니다. 2019년 2월 17일 UFC ESPN 은가누 vs 벨라스케즈에서 크론 그레이시와 알렉스 카세레스 선수가 붙습니다. 참고로 알렉스 카세레스 선수는 지난 2013년 3월 대한민국의 강경호 선수와 붙었었습니다. 알렉스 선수와의 경기가 UFC 데뷔전이었던 강경호 선수는 1, 2라운드에서 우세하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 살짝 밀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판정패를 당하고 맙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경기가 끝난 뒤 알렉스 선수는 약물 검사를 통해 대마초가 검출되어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렉스 카세레스 선수와 크론 그레이시 선수의 경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탐색전을 계속 펼치다 순간 붙습니다. 이때 크론 그레이시는 카운터를 멋지게 꽂아 넣습니다. 백스텝을 밟으며 물러설 수밖에 없는 알렉스 선수의 모습입니다. 순간 사이드킥을 노려보는 알렉스! 날카로운 발차기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명중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시작한 지 50초 만에 크론은 클린치를 잡습니다. 두 선수는 케이지에서 거친 몸싸움을 펼치지만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는 그레이시! 바로 등을 잡습니다. 그리고 크론 선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고 서브미션으로 또 한 번의 승을 챙깁니다. 그렇게 UFC 데뷔전에서 26전의 베테랑 선수를 2분 만에 제압한 크론 그레이시였습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크론은 이날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19년 10월 크론 선수는 5승 0패의 기세를 몰아 컵 스완슨 선수와 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컵 스완슨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주짓수 선수를 그만두고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이유가 크론 그레이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두 선수는 과거 2003년 한 주짓수 토너먼트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컵 선수는 만 20, 크론 선수는 만 16이었다고 합니다. 컵 선수는 누가 봐도 당시 경기에서 자신이 판정으로 이겼어야 했는데 크론 선수가 그레이시 가문이란 이유로 편파 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컵 선수는 이때 경험한 어이없는 판정 패배가 너무 충격적이라 주짓수 대회는 아예 나가지 않게 되고 종합격투기 선수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붙은 두 선수입니다. 1라운드 초반부터 두 선수는 계속해서 타격전을 펼칩니다. 크론 선수가 거리를 좁히려고 할 때마다 발이 빠른 컵 선수는 백스텝을 밟으며 사정거리에서 빠져나옵니다. 컵 선수는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다 공격할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폭발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갔습니다. 타격을 맞추고 난 뒤엔 바로 빠져나왔죠. 케이지 쪽에 몰릴 것 같을 때마다 유유히 빠져나오는 컵 선수의 화려한 스텝 운영이 참으로 돋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컵 선수는 두 번째 라운드도 초반부터 거리를 벌리며 아웃복싱 스타일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론 선수는 영리하게 펀치러시를 하며 컵 선수로 하여금 백스텝을 밟게 하면서 케이지에 몰아넣고 컵 선수의 발이 묶이자마자 바로 클린치를 잡습니다. 드디어 크론이 그토록 원하던 클린치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크론 선수는 별다른 데미지를 가하지 못한 채로 포지션을 내주게 되고 컵 선수는 탈출하고 맙니다. 크론이 컵 스완슨의 패턴을 정확히 읽은 것이었을까요? 클린치가 풀린 지 10초 만에 다시 잡아버리는 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크론이 가드풀을 하며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컵은 양팔로 포지션을 방어해주어 그라운드로 딸려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빠져나오는 컵 선수. 타격에선 컵 선수가 압도했습니다. 크론이 괜히 계속 거리를 좁히려고 한 것이 아니죠. 이번 클린치 상황에서도 크론 선수는 가드풀을 노리지만 마찬가지로 컵 선수는 방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라운드로 딸려가지도 않으며 크론 선수가 다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하자 다리를 빼내면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3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론 선수는 끝까지 가드풀을 시도하지만 컵 선수는 크론의 움직임을 완벽히 간파한 듯 했습니다. 유도식 테이크다운도 노려보지만 컵 선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플링이 봉쇄당해 주짓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크론 선수는 이때까지 5연승을 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컵 선수의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그래플링 방어 능력 덕분에 크론 선수는 전략적으로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크론 선수는 생애 첫 종합격투기 패배를 경험하게 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워낙 뛰어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크론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SNS를 통해 자신이 이긴 경기라며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컵 스완슨과의 리매치를 요구했습니다만 크론 선수의 다음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어렸을 때부터 만렙 3대째 내려오는 천재 격투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주짓수 고수 크론 그레이시의 종합격투기 커리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주짓수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크론이 하루빨리 다음 경기를 했으면 참 좋겠네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얼만큼 발전했을지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내일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